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언어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할 일을 쭉 나열을 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로 번역을 하고 그 명령어를 보고 컴퓨터가 차례차례 명령들을 수행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인간의 언어끼리 번역을 할 때도 단어만 1대1로 번역을 해준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도 중간에 어떻게 번역을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파이썬이다 그러면은 파이썬 언어의 문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이썬 언어의 문법을 번역해주는 번역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컴퓨터의 구조나 작동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프로그래밍의 효율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언어는 네덜란드 출신 프로그래머 구이도 반 로썸이 만들었습니다.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구이도가 될 거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원래 히도 반 로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귀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1956년생이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1999년도 사진이니까 이제 한창 일 많이 하실 30대 중반대의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파이썬을 처음 만드실 때는 네덜란드에 계셨어요. 2005년부터 구글에서 일을 하셨고 2020년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왜 뱀 이름을 붙였나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좋아하던 코미디 쇼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 약간 짧고 독특하고 거기다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이름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도대로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정말 길게 쉬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크리스마스에 취미로 해볼 만한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하루아침에 혹은 크리스마스 주중에 뚝딱 하고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ABC라는 다른 언어를 이미 작업을 하셔 계셨고, 그 연장선 상에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만들어내신 거죠. 애초부터 파이썬 언어의 목표는 고등학생이나 비전공자도 쉽게 배워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파이썬이 처음 나타난 건 1991년도였고요. 1999년도에 달파라고 하는 미 국방성에서 최첨단 기술에만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 제안서를 냈고요. 이게 채택이 되면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파이썬 3.0대 버전은 2008년도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파이썬이 나오던 시기가 원래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태어난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인기조사에서 1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썬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문법이 간결해서 배우기가 쉽고 사용하기도 쉽다는 점입니다. 초보 때는 사소한 문법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파이썬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많이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 때도 프로그래밍의 본질에 접근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졌고 커뮤니티가 발달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느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컴퓨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동시에 컴퓨터 자체의 속도도 많이 빨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맞춰서 일을 하기보다는 인간의 생산성, 인간이 얼마나 시간을 아낄 수 있는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개인적인 생활도 누릴 수가 있는가, 이쪽으로도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파이썬의 단점도 명확합니다. 컴퓨터의 자원을 낭비를 많이 해요. 느리죠. 컴퓨터에서 자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CPU하고 메모리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안타깝게도 뭘 하더라도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CPU하고 메모리를 둘 다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힘든 것보다는
컴퓨터가 힘든 게 낫겠죠. 멀티코어 CPU를 활용할 때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다라는 단점도 있는데요. 파이썬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단점을 우회를 하거나 혹은 아예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많은 부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가 활발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들이 아주 빠르게 착착착착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전문가들이 만든 패키지들을 가져다가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겠죠. 특히나 최근에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에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쉽게 공부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개발했을 때 제품화가 어려운 분야들도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용성이 떨어지겠죠. 모바일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파이썬 언어로 개발하는 것을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모바일 기기들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는 아무래도 어렵다는 얘기죠. 높은 그래픽 성능을 위해서 최적화를 많이 해야 하는 게임 같은 경우도 파이썬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빠른 언어가 주력으로 사용돼야 하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파이썬이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마치 놀이동산에 놀러 온 것처럼 즐기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인문학적 통찰력이나 예술적 상상력을 함께 키워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공부하는 동안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